자, 이제 우리 지수 법칙에서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로까지 확장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를 다루려면요. 뭘 알아야 되냐면 유리수인 지수인 경우를 다뤄야 됩니다. 즉, 예를 들면 우리가 지수 법칙에서 mn이 정수일 때 a의 m승의 n승은 a의 mn승이 되는 걸 알고 있잖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a의 n분의 m승을 생각해보자 이거야. mn이 뭐니까? 정수고요. 그쵸? 게다가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n이 2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n분의 m이라는 놈은 유리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n이 1일 때에도 유리수지만 n이 1인 경우에는 그냥 이건 정수 m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물론 n이 음의 정수일 수도 있지만 이 n을 그냥 양수 쪽으로 한정 지은 건 만약에 이게 음의 유리수를 만들고 싶으면 m의 부호를 바꿔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놈의 n승도 그죠? 뭐가 되어야만 a의 n분의 m 곱하기 n이 되어야만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이꼴 a의 m승과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에도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 하면요. 이놈의 정체가 누군지 몰라 지금. 얘가 누군지 모르지만 얘를 n승 했더니만 a의 m승이 돼버렸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놈이 요 녹색 요 부분이 x의 n승은 이꼴 a의 m승의 근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게다가 a가 지금 뭐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x의 n승은 이꼴 a의 m승을 만족시키는 실근을 얘기하자면 이 n이 지금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잖아. 그러면 짝수든 홀수든 관계없이 얘가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a가 0보다 크다 이러한 그죠? 물론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a가 0일 때도 실근이 존재하지만 근데 a가 0이 돼버리면 그냥 그놈이 뭐가 되기 때문에 요 x가 0 값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냥 a가 0보다 크다만 생각을 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a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놈이 실근을 반드시 갖게 됩니다. n이 짝수든 홀수든 관계없이. 그리고 그때 그 실근은 우리가 n제곱근 루트 a의 m승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근 중에서 양수인 걸 얘기합니다. 그지? 그렇다면 이놈과 a의 n분의 m승 요놈도 실수일 테니까 요놈이 똑같아야 되겠구나. 결국 우리는 a의 n분의 m승이란 놈이 바로 요놈과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쵸?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냐 하면 a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이 a가 0보다 아까 a가 0하고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굳이 우리가 그걸 따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a가 0이 돼버리면 0의 몇 승 이건데 이 0의 몇 승은 그냥 0이기 때문에 의미 없잖아. 그래서 a가 0인 경우는 제외하고 a가 0보다 큰 경우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a가 0보다 큰 경우에 지수가 유리수가 돼버리면 이 a의 n분의 m승이라는 놈은 n제곱근 루트 a의 m승과 똑같다라고 정의를 해버리는 거야. 그쵸? 그러면 이제 이놈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들이 다 성립한다라는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볼까요? a와 b, 즉 밑이 0보다 크고 r과 s가 유리수라고 한다면 그래서 r은 n분의 m, 그 다음 s는 q분의 p라고 놓자 이거야. 그래서 mnpq는 정수인데 n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분모, 그 다음에 q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라고 놓는다면 첫 번째, 이놈이 성립하나 볼까요? 그럼 a의 r승 곱하기 a의 s승은 a의 n분의 m승, a의 q분의 p승이고요. 그쵸? 요 놈들을 우리가 분자 분모에 똑같이 q를 곱하고
여기도 분자 분모에 똑같이 n을 곱해도 상관없잖아. 이게 왜 이런 짓 하는지 알겠죠? 이거 통분해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놈이 nq 제곱근의 a의 nq승 요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놈은 뭐가 되냐면 nq 제곱근 그죠? a의 np 요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둘을 곱하는 거니까 우리 거듭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nq승 하나로 합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얘네 둘을 곱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a의 mq 플러스 np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놈을 다시 유리수 지수로 나타내면 결국 얘는 a의 nq승 분의 mq 플러스 np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놈을 약분하고 결국 나면은 요거 요렇게 하면 a의 요렇게 하트로 약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n분의 m승 플러스 nn이 약분하면 q분의 p승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요놈은 a의 r 플러스 s승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r과 s가 유리수라고 하더라도 요놈이 된다는 지수법칙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쵸? 그럼 a의 r승 나누기 a의 s승도 a의 r 빼기 s승이고요. 요놈을 그냥 유리수 지수로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분모를 통분해 준 다음에 거듭제곱근으로 바꾸고 이 거듭제곱근을 하나로 합친 다음에 다시 지수법칙을 써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요놈을 다시 유리수 지수로 바꾸고 요놈을 하트로 약분하면 이렇게 되고 그놈이 a의 r 빼기 s승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3번, 4번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세요. 여기까지 거 쭉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손으로 한 번씩 써보시면 이 a와 b가 0보다 큰 경우에 이 RS가 유리수라고 하더라도 지수 법칙들이 이와 같이 다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거야. 밑이 0보다 클 때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밑이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수가 유리수 지수가 된다면 a의 n분의 1승과 누가 n제곱근 루트 a가 똑같다라는 거. 그 다음 a의 n분의 m승은 n제곱근 루트 a의 m승과 똑같다라는 거.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밑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지수가 유리수가 되더라도 지수 법칙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들이 그대로 다 성립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간단한 문제들을 풀어보면요. 얘를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어라. 이거 뭐라고? 6제곱근 루트 2의 5승 이렇게 됩니다. 됐죠? 2의 5승은 32니까 그냥 6제곱 루트 32 이러면 되고요. 얘는 2분의 1승이잖아. 결국 2분의 1승이니까 얘는 뭐 되는 거야? 제곱근. 여기 원래 2지만 2는 생략합니다. 27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얘는 다시 쓰면 25의 6분의 1승 분의 1이고요. 얘를 다시 쓰면 6제곱근 루트 25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지? 근데 이놈은 6제곱근 루트 5의 제곱분의 1이니까 자, 여기 2 없애주면 세제곱근 루트 5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 4번은 얘는 결국은 6분의 1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6분의 1에 9분의 2승 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거 다시 쓰면 뭐가 되냐 하면 결국 이게 역수가 되는 거니까 6에 뭐가 됩니까? 9분의 2승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해되죠? 이게 이해됩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해도 되냐 하면 처음에 i의 시작을 여기서 마이너스 1승부터 주고 시작해도 됩니다. 즉 6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에 몇 승? 9분의 2승이라고 보고 시작하셔도 돼요. 그럼 얘는 6분의 1 분의 1이니까 그냥 6이 되는 거니까 6의 9분의 2승이 되는 거고요. 얘는 9제곱근 루트 6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6의 제곱이 36이니까 9제곱근 루트 36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됐지? 자, 그 다음 밑이 0보다 크니까 지수가 유리수여도 지수법칙 쓸 수 있고요. 얘는 2의 2분의 4승. 왜냐하면 요거 두 개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2의 제곱 얼마? 4 이렇게 되겠네요. 됐지? 두 번째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A의 3분의 1승 빼기 6분의 1승. 그대로 지수법칙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A의 6분의 1승. 이렇게 됩니다. 그지? 거듭제곱근으로 바꾸면 6제곱근 A의 1승.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죠. 됐지? 자, 그 다음 봐. 여기 우리 3번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3번은 선생님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다시 뭐 한 거니까 2분의 1승 한 거니까요. 마이너스 2에 2 곱하기 2분의 1은 1이네요. 이거 마이너스 2네요. 이렇게 본다.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왜 틀렸냐 하면 이게 지금 지수법칙을 썼잖아. 그리고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법칙을 썼습니다. 근데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법칙을 쓰려면 이 밑에 있는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얘는 음수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엔 지수법칙을 쓸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풀이는 잘못된 풀입니다. 그럼 제대로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봐. 안에 있는 것부터 제곱부터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 4로 해주시고 4의 2분의 1승에서 요 놈이 얼마? 이 4의 2분의 1승은 제곱근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 요렇게 해주셔야 정확한 풀이가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A, B가 0보다 크니까 뭐 지수가 유리수여도 그냥 우리가 지수 법칙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요거 곱하기 A의 B죠. B의 2분의 1승에 뭐가 되는 겁니까? B의 난리 났습니다. 아주. B의 2분의 1승 곱하기 8 이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얘는 A의 6승 곱하기 B의 4승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됐지? 네. 그래서 기억하세요. 밑이 0보다 큰 경우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 A의 n분의 1승은 n제곱근 루트 A라는 거. 그지? A가 0보다 클 때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A의 n분의 m승이라는 놈은 뭐다? n제곱근 루트 A의 m승과 똑같다. 당연히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정수일 때 우리가 써먹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요것만 기억하도록 하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지수가 실수인 경우까지 확장을 할 겁니다. 근데 다만 지수의 범위를 실수로 확장하는 것은요. 이게 왜 성립하는지 보이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대충 실수일 때도 성립하겠구나 라는 걸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무리수 루트 2가 루트 2는 1.4142 얼마 해가지고 안 끝나잖아요. 그래서 얘를 유리수로 우리가 대충 어림잡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즉 무슨 뜻이냐 하면 3의 루트 2승을 우리가 볼 때 3의 1승은 3이고 3의 1.4승은 뭐 4.65고 3의 1.41승은 4.7이고 그래서 요 수 있잖아요. 요걸 점점 이 소수점을 확장해서 루트 2에 가까운 값으로 계속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변에 있는 값들도 점점 3의 루트 2승이라는 값에 가까워질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쵸? 그렇다면 이 3의 1승, 3의 1.4승 요 지수들이 유리수이기 때문에 이 유리수들을 점점 확장해 나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 다가가는 놈이 3의 루트 2승에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네들의 우리가 극한을 이용해서 극한을 우리가 아직 안 배웠군요. 미안합니다. 어쨌든 얘네들이 어떤 특정한 값으로 다가갈 거 아니야. 그 다가가는 값이 바로 3의 루트 2승의 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는 값이 점점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값이 점점 3의 루트 2승에 가까워질 거고 어느 순간 요 값의 변화가 아주 작은 변화만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 값을 우리가 3의 루트 2승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도 요 값은 유리수를 유지하고 있을 테니까 그지? 그냥 유리수인 경우에 지수 법칙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실수로의 확장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지수가 실수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게 무리수인 경우도 우리가 이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에 대해서 계속 이 유리수의 자릿수를 늘려가는 거로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유리수 지수일 때 지수법칙이 한다에 필요한 조건, 밑이 0보다 크다는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딱 이거예요. 밑이 0보다 크다면 지수가 실수가 되더라도 지수법칙은 성립하겠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해보면요. 자연수 지수일 때 지수법칙은 밑이 그냥 실수이기만 하면 되고요. 지수가 정수로 확장되게 되면 밑이 0만 아니면 됩니다. 근데 지수가 유리수나 실수로 확장이 되면 그냥 밑은 0보다 클 때만 지수법칙을 써먹을 수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끝났습니다. 자, 예를 들면 A와 B가 모두 0보다 크고 이 지수들이 전부 실수죠. 그렇지만 그냥 지수법칙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7의 루트 3승, 그 다음 빼기 루트 27 되고요. 그 다음 더하기 루트 12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지수법칙이잖아. 따라서 7의 루트 3승 빼기 3 루트 3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7의 0승이 되면서 이놈은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려울 거 없죠? 그 다음 얘는 A에 요 그냥 실수이긴 하지만 지수법칙 쓴다고 생각하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8이고요. 이놈은 A의 루트 16승이고 이놈은 A의 얼마? 4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별거 없죠? 그 다음 얘는 A의 2루트 3승 곱하기 B의 루트 3 곱해봤자 3승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실수인 경우에 밑이 0보다 크기만 하다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법칙을 적용해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실 수능을 비롯한 큰 시험에서 지수가 무리수인 경우가 나온 케이스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내신 학교 시험에서는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온다고 해도 걱정할 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법칙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밑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만 확인하시면 돼요. 알겠죠?